부천시장 조용익입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자 부천 시민의 염원이었던 행정체제 개편을 시민 여러분께 직접 보고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24년 1월부로 기존 10개 광역형 체제가 폐지되고 원미, 소사, 5종 3개 구 및 37개 일반동 체제로 전환됩니다. 길동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이전의 일반동에서 1개 동이 늘어납니다. 새롭게 전환되는 일반동에 행정안전팀, 복지안전팀을 설치해서 그간 광역종 체제의 불편사항을 꼽히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함께 지적했던 민관 거버넌스 약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동 단체를 재구성하여서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 12월 복지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범시킨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 추진단에서 읍면동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 시는 안전과 복지 기능이 방화된 새로운 형태의 구와 동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기존 행정체제보다 더욱 두터운 안전복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구 설치와 광역동 폐지는 부천 시민의 간절한 목소리이자 요구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체제 개편 설문조사에서 87% 이상의 시민들이 3개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찬성되었습니다. 광역동 체제 아래에서 부천 시민들은 전입, 인감,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등 생활과 밀접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광역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태풍, 폭설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광역동의 관할 범위가 넓어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도 민관 거버넌스가 약화되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구 폐지 등으로 인해서 부천시 위상이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행정체제는 살아 숨쉬는 생물과 같습니다. 시민을 중심에 두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편은 덜겠습니다. 한편 안전은 더 하겠습니다. 행정의 문턱은 낮추고 치유의 위상은 높이겠습니다. 시민 곁에 더 가까이 있고 더 자주 찾아가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의 삶을 크게 개선하겠습니다. 3개 구 설치와 일반동 전환으로 행정조직을 시, 구, 동 3단계로 개편하고 사무와 기능을 배분합니다. 시는 주로 방침을 정하는 정책 수립 업무나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를, 구는 가족관계 등록, 지적 등 민원과 인허가 및 세무 등을, 동은 전입, 민원 재증명, 복지 민원 접수 등을 각각 맡게 됩니다. 특히 새롭게 개편하는 구와 동은 보다 강화된 스마트 안전 복지 기능으로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현장에 안전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 생활 현장의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시민의 삶이 더욱 안전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청사는 기존 청사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원미 어울마당이 원미구청으로, 소사 어울마당이 소사구청으로, 오정 어울마당이 오정구청으로 시민 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구 설치를 위한 행정구역 변경 및 일반동 전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청사 재배치 공사와 도로 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에 나서며 12월에는 전산 시스템 자료 전환과 확정 공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년 1월 3개 구청과 일반동을 차질 없이 개청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안고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분주히 달렸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구 설치와 일반동 전환 협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시 관계 부서에서는 여러 차례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하고
행정안전부와 수시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부천시 공무원을 행정안전부에 파견하는 등 지난 11개월 동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결같은 지지와 응원을 해주신 부천 시민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큰 힘이 됐습니다. 민선 8기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앞에 약속드렸던 공약 이행을 위해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다시 뛰는 부천 곁에 항상 시민이 있음을 생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10분 정도. 네. 경기도 김동욱입니다. 먼저 공약 1호부터 이렇게 홈시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또 이거 진행하신 데서 최기현 부시장님하고 강한도 출신 이렇게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교통 유익이 작용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네, 우리 부시장께서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했고 여러 행정 경험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력을 하고 설명인데 크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구도 돌아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울마당이 구청으로 이제 복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이제 기존에 있는 모임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오전 같은 경우는 농안에 그 센터가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실패한 그런 공간의 어떤 이제 부족한 면에서 그런 보관도 있으신가요? 네, 공간과 관련해서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금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공간의 재배치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재배치와 관련돼서는 일부의 공간의 효율적인 재배치도 도움이 될 것이고 서로 일부 공간이 협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 실패에 따라서 일부 추가적인 공간의 확보라든지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생각이거든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게 지금 가급자리가 22개에서 지금 9개가 준다고 얘기했는데 전직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그 신진 동기부여가 없어지고 향후 어떤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승진이 없어지는 반면에 어떤 공직자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보관의 행정체계 대표에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관련된 행정의 효율화 다 여러 측면을 고려해보고 하는 것이고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를 먼저 생각한다고 느끼고 있고 또 사급이 줄어드는 만큼 5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도 있고 또 각자에 맞춘 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경쟁 속에서 또 나은 공직의 효율화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중간에서는 공직자들이 지금 6급만 일한다고 5급을 승진하게 해서 6급이 열심히 일하는데 5급을 단 이후에는 열심히 안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실현에 참고하셔가지고 네. 법에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안전복지 서비스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한번. 저희가 이제 안전 시스템하고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인데요. 저희가 광역형 체제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하나가 일반 동이 없어지면서 이 시민들하고 감정이 좀 벌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사전에 점검하고 하려면 행정이 가까이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하고 부사무의 복지와 재난안전 부분을 추가해서 그걸 전담하는 팀을 둘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전팀, 복지안전팀을 두어서 생활안전 부분을 구청하고 구청의 스마트 복지 담당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라는 팀을 하나 둘 것이고 각 동에는 생활안전팀, 복지안전팀을 두어서 그 동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업무라든지 생활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전담하는 팀을 두어서 각 동에서 주민들 가까이에서 실시간으로 그 업무를 확인하고 특히 구청에 있는 스마트 복지안전팀은 24시간
각 동의 여러 상황들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네. 공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광역동역은 다 폐지되어 있는데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생단체가 많은데 주민자치에 이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지금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로 나눠지는 부분도 역시 내년부터는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구로 전환이 되어서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가 설치될 것입니다. 그것도 조례가 개정돼 네, 관련 규정이라든지 내용을 다 정비할 것입니다. 네. 뉴스의 동영이인데 지금 이게 금요일 날 승인이 난 건데 네. 금요일 날 승인이 난 건데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도 이런 도민주권이 있어서 승인한 게 지자체 최초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엠바고 연결로 정말 중요한 사실이고 다른 지자체가 반발이 있다는 하는데 어떻게 화성시나 지금 용인도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인건비나 이제 건설비 결과물로 승인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이 부천시가 이게 어떻게 승인이 됐는지 예정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이게 내년 총선도 맞물려서 물질적으로도 이게 지적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네. 우선은 저희 부천시는 그 화성이라든지 다른 도시, 도농이 복합된 도시와는 달리 부천이 사실상 도시화가 다 된 도시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행정이라든지 인적 구성이라든지 생활권 자체가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저희는 이전에 구청을 잘 아신 것처럼 부천이 1988년에 수원시도로 최초의 구청이 있었던 곳이고 구청 행정체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책임동과 광역동과 구청체제를 경험한 곳이고 저희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책임동과 광역동과 구청체제의 장단점을 다 확인했고 그래서 저희 구천의 여러 형태의 부처가 있을 때는 구청체제와 동체제가 훨씬 더 그 행정과 안전 그런 복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었고 이런 부분을 행안부에 설득을 했고 또한 시민들도 광역동을 표시하고 그 구청체제와 일반동 체제가 더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구청과 일반동 부분을 추진해 왔고 또 마침 정부에서는 최근에 복지와 안전 복지사각지대 안전에 대한 강화를 행정에서 직접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가 그와 관련된 여러 행정체제 경험에 대한 노하우와 공감하고 저희 이 부천의 직원 한 명을 행정안전부에 파견해서 저희 부천의 사정과 이런 행정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협의했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복지안전 시스템을 행정에 적용하는 방식을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기대를 했고 그래서 부천시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승인을 해줬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시에서는 화성이라든지 남양주는 아직 구청체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행정체제는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구나 일반구나 광역동이나 이 책임동 같은 체제를 고민했던 것은 보다 효율적인 행정체제와 그 시스템을 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었고 부천시하고 또 다른 이 모든 정부 정책이라는 게 이런 행정체제와 관련된 게 뿐만 아니라 복지, 교통, 사업 분야의 정책이 있을 텐데 거기에 합당하거나 여건이 되는 도시와 광역에서 설계하고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정치적인 논리로 판단하는 건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행정체제의 전환과 관련된 부분을 정치적인 이해나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선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예, 부천 불방뉴스의 장상원 기자입니다. 결국 광역동 체제가 뭐 대실패가 됐다 이렇게 원점으로 도행하니까요. 그동안 이걸 하기 위해서 정치권이나 뭐 시민들 상당히 많이 논란이 많았고 반대 이렇게
많았는데 결국 원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뭐 정책 비용, 행정적 비용, 또 시민의 불편이 제일 많았는데 상당히 매몰 비용이 많이 들 어떻게 또 책임은 누구한테 물을 것인지 소리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해안부랑 협의를 하면서 방역정 체계를 일반 도로로 전환하면서 큰 전제가 있어요. 이 새로운 이 구청을 신설하는데 이런 시설 개혁을 하지 않는 것과 그다음에 인적 인원을 조직을 늘리지 않는 그런 원칙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 방역도에서 일반동과 구청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절차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조직과 인원을 늘리지 않고 새로운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이런 재정적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했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일반 동과 구청의 사무의 변화에 따른 리모델링 한다든지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들 수가 있고, 동부를 정리하는데 비용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걸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갖게 되는 사회적 비용은 덮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할 부분은 빠르게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네. 마치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부천 동거시 방문했는데 김용기자 축전을 하신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많이 줄어드는 거지. 그리고 이번 6월달에 당장 사업이 들고 하반기에도 꽤 많은 비용이 주는데 이번 7월 1일자로 사업 세비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구청에 맞춰서 이해를 주실 건지. 7월 1일자 인사는 현재 사정대로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경도신문의 김광수 기자입니다. 그냥 이번에 광역동에서 일반동 전환하는데 저희가 처음 광역동으로 전환할 당시에 행안부에서 22개 직급 4급 직급을 줬는데 이걸 이제 일반동으로 전환하게 되면 13개 직급으로 다시 원상복귀되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는지 첫째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소요 비용이 적게 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청 예전 구청짜리나 또 기관들이 상주에 있는 자생단체가 상주에 있는 이분들도 또 이전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만만치 않게 막대하게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대략적 소요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될 건지는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보고를 받으셨는지 이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직급 체제와 관련돼서는 행안부와도 충분히 협의되면 말씀드린 대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2개 직급에서 13개 직급으로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까, 시대? 일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용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 청사를 운영하면서 리모델링 한다든지 보수한다는 비용들은 들 것이고, 다만 말씀하신 일부 입주하는 기관들의 이전하는 비용들은 불가피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거는 이전하는 기관들과 더 협의가 마무리되면 비용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예, 회수 관련해서 하는. 지금 먼저 정인일보 김현태 기자입니다. 네. 일반동 전환이 결국에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삶을 위한 일반동 전환이 돼야 될 텐데요. 불과 수년 만에 시 행정체제가 일반동에서 광역동으로 다시 또 일반동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아마 많은 시민들이 바라셨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소수의 일부 시민들이라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가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광역동의 10개 광역동 체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권이라든지 이전에 일반동 단위에서의 생활권이라든지 여러 단체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권리가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